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그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어, 어, 생각보다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그 족저근막염을 근막염 때문에 이제 20대 후반, 30대 초반쯤 된 사람이 그 수련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.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수련을 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보통 족저근막염 하면은 정말 그 발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보면 몸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이렇지 딱 족저근막염만의 문제가 아닌 걸 많이 보게 돼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부터 그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참 많은 걸 했대요. 굉장히 오랜 세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그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진 지가 그 횟수로 꽤 많이 됐대요. 그런데 보통 병원 가서 금방 치료가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의 것을 별로 안 찾잖아요. 근데 정말 이것저것 해보고 그 연락도 해보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수련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30이 다 돼가니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는 있대요. 그러면은 결혼은 그렇게 말했더니 아유 저 아직까지 저 몸 하나도 못 추스리는데 저 결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을 앓는데 이제 그 살도 많이 쪄 있고 뭐 운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걸음도 그러면은 퉁퉁퉁퉁 이렇게 긋고 몸은 항상 무겁고 그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고생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친구는 그 수련한 지 그 한 1년쯤 됐어요. 근데 자주 오지를 못해요. 출장이 하도 잦아가지고.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요. 그 친구가 이제 1년쯤 됐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결혼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대요.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결혼을 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 막 생각나는 거예요. 너 그때 이런 말 한 거 알아? 그러니까 아 선생님 당연히 알죠. 그때는 저 한 몸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결혼을 생각했겠어요. 지금 건강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 결혼 생각을 하죠. 그러면서 올 그 설 때 그 여자친구가 지방에 있는데 올라와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그래서 결혼을 올 가을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정말 요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련을 하러 오는데 수련했을 때와 지 혼자 했을 때와 여기 와가지고 했을 때 하고 컨디션이 많이 달라서 굉장히 열심히 수련하고 싶어 하고 여자친구도 그 수련하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 변해가는 모습을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주나 봐요. 너 배가 들어갔다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리가 달라졌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은 혼자보다는 같이
그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,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처음부터 이런 그 수련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모른다면 좀 그럴 텐데, 알고 있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저 가까이 살면 여자친구도 같이 수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 족저근막염도 그렇게 오래 그 고생할 그거 없이 나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수련하세요.